패스트 트랙을 강행시켜 놓고 그 이후에 청와대 정무수석, 대통령 실장 한 번이라도 나를 만나자고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야당을 야당으로 소통하려는 노력 안 하고 야당을 무조건 압박하는 정말 저는 나쁜 청와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많이 소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소통이 부족했다면 더 많이 소통하겠습니다. 말씀드렸고, 원내 협상이나 국회 문을 여는 문제는 원내대표끼리 의논해야 될 문제입니다. 또 원내대표끼리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강기정 정무수석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전격 비밀회동을 했습니다. 나 원내대표의 참 나쁜 청와대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강 수석이 국회를 찾은 건데, 김문식 교수님, 잘 국회를 찾아갔다고 봐도 되는 거죠? 좋은 모습이죠. 예. 좋은 모습이고, 지금 패스트트랙 이후에 여야 간에 너무 극한적인 지금 기싸움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그 와중에 지금 사실 추경안 통과부터 시작해서 국회는 계속 할 일을 안 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지금 여야 간의 기싸움이 계속 확산되는 국면에서 그나마 그래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또 야당의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한 40분 정도 네. 비공개회동을 했다는 것은 저 사진이나 저 사건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극한 투쟁이 조금 완화될 수 있는, 네. 그리고 국회가 조금 더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돌파구는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40분 동안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뭐 두 분 다 공개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 아마도 이 국회 개원 문제하고 패스트트랙 그 이후에 사후 처리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이야기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가장 관심이 끌어졌던 게,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화를 냈던 게,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청와대 정무라인에서 잇따라서 정무수석과 정무 비서관이 나와서 야당을 압박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아마 강기정 수석도 저기 나경원 원내대표 만나서 그에 대한 아마 사과 내지는 유감 표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 원내대표가 다시 그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협상의 문을 좀 트는 그런 아마 이야기가 오고 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비공개 회동 사실 40분간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었는데요.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궁금해지는데, 이 강기정 정무수석의 얘기 좀 더 들어보시죠. 많은 얘기 나눴습니다. 그냥. 원래 패스트트랙 전국 전에는 정말 자주 뵀는데, 패스트트랙 이후에는 이제 원내에서 풀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정무수석실의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저는 청원자들의 답변, 그러니까 183만과 33만 청원자들의 심정도 담아야 되고, 제 나름은 고심하고 한 답변이었는데요. 그건 야당 탄압 또는 선거 운동 또는 선거 출마를 위한 어떤 출마자들의 얼굴 알리기, 이런 거하고 전혀 무관한 거고요. 어떤 자리가 마련되면 청와대는 응하는 것이 청와대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든, 경제든 정치든 안보 영역이든. 교수님, 예. 답변 중에 정당 해산청원 관련해서 좀 여쭤보자면, 예. 이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한국당이 발끈을 했었는데, 이 답변으로 어느 정도 좀 풀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아니, 처음부터 저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보이지고요. 네. 그러니까 강기정 수석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히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해서 또는 자유한국당을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원래는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소통수석실에서는 자유한국당, 민주당 각각 청원이 다르게 올라왔잖아요. 네. 그걸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자고 하는 걸 본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같이 하겠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심정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지, 이게 무슨 특정 정당을 향해서 정무수석이 뭔가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란 걸 해명했다고 보이지고, 저는 처음부터 그런 의도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물론
그 느낌에서 본인들이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 내용 자체로 보면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에서 국민들이 화가 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청문을 많이 했다. 네. 물론 정부가 국회 해산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서 국회 해산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정당 해산을 참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려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이고 뭐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그렇게 오해돼서 들을 수는 있겠지만 강기정 수석은 그분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또 얘기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일정 부분 또 뭐 해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부분이 들려지면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동안 생각했던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 만남에 저런 얘기를 한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이 경제청문회에 대해선 국회가 합의하면 응할 수 있다고 이제 강기정 수석이 답변을 했는데, 뭐, 한국당 입장에서는 저렇게 이 청와대에서 반응을 이끌어낸, 어떻게 보면 나쁜 청와대가라고까지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언급을 한 거에 대해서 강기정 수석이 일단 국회에 온 것만으로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뭐 사실 기싸움이라는 게 결국 풀려면 쉽게 풀 수 있는 건데 풀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체면치레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명분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듣기로도 이미 여야 간에 이 국회를 다시 열기로 한 합의문까지 사실 문안이 다 작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청와대 정무라인에서 이른바 국민청원 답변을 가지고 한국당에 발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참 나쁜 청와대라고 제1야당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고 바로 직후에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이 와서 직접 만나서 일정 정도의 해명 내지는 유감 표명을 한 것으로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한국당에서도 저 정도면 일단 페이스 세이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얼굴에 일단 체면을 차릴 수 있는 정도의 그림새는 됐다. 그러니까 저런 과정에서 아마 이번 주말에 다시 여야가 좀 모여서 지금 국회 안 열리고 있는 건 사실 국민들만 괴롭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간의 체면과 모양새와 그림을 좀 그려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돌파구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패스트트랙 이유에 대해서 어떤 문구를 가지고 합의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강기정 수석이 와서 청와대 정무라인에서 국민청원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유감 표명했는지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한국당으로서는 야당 원내대표가 한번 비판을 했고 그러니까 바로 직후에 청와대 수석이 와서 고개를 숙여서 직접 찾아왔다는 모양새는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돌파구는 되지 않을까. 야당도 좀 이때는 좀 현명하게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가는 것이 6월 말입니다. 6월 말이기 때문에 사실 얼마 남지 않았고요. 네. 7, 8월 들어가면 사실상 국회는 휴지기가 됩니다. 네. 그러면 6월 말 이전에 사실은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일들을 처리해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압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황교안 대표도 이런 말을 했어요. 무턱대고 정상화는 안 된다. 네. 어떤 원인들이 해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뜻을 표현을 한 걸까요? 물론 아까 강기정 수석도 이야기했고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도 여야 간의 국회 교섭 같은 건 원내대표의 고유 권한입니다. 네.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책임아에 하는 거고요. 그럼 황교안 대표는 당의 대표지만 또 원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황교안 대표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건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들이 원칙적으로 짚어주는 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서 어떤 유감 표명과 어떤 문구를 가지고 합의문을 작성할지, 그다음에 청와대의 그런 야당에 대한 어떤 비난을 어떻게 해명하고 넘어갈지,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몇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개특위, 정개특위를 연장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또 들어가서 경제청문회 좀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몇 가지의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슈에 대한 일정한 합의와 공감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한 원칙적으로 문제 해결된다는 이야기도 그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황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투톱에 대해서 이 자유한국당 당내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장제원 의원이 두 대표를 겨냥해 쓴소리를 했는데요. 교수님, 사실 자유한국당 여러 가지로 갈림길에 서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 당내 분위기 좀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의 당내 분위기를 보면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본인이 지역구에 가서 직접 주민들한테 들었던 얘기를 좀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국민의 민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지 저렇게 오랫동안 국회를 비워놓고 국회에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정쟁만 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을 국민들이 정말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장제원 의원이 대변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원인이 지금 장제원의 말 물론 뭐 그게 100%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제왕적 대표제와 원내대표제 문제 때문이다. 그리고 대표와 원내대표가 자기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결국은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유한국당 내 국회의원들의 뭐 의견도 일부 있을 텐데 네. 그걸 대표와 원내대표가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한 또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판단이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못 가게 막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건 저는 자유한국당이 정말 그 대표든 원내대표든 국민의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 그것이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에서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당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민심이 돌아서 버리면 뭐 황교안 대표는 대표로서의 이미지를 쌓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유한국당 전체에 대해서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장제원의 저런 비판들은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자유한국당 내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라도 저런 비판들이 좀 더 활성화돼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 빈손으로 다시 국회에 돌아간다라는 게 체면치레는 해줬지만 그런 것들이 이 집행부 대표한테는 부담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빈손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느냐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원내 들어갈 것인가의 명분 크게 네 가지 이슈인데 네. 첫 번째 패스트트랙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들어갈 것이냐. 가장 강한 입장은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분명히 여당이 사과하고 철회를 약속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합의를 우선으로 한다 정도의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의를 한다,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합의를 우선으로 한다 해가지고 계속 핑퐁 게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 부분 정리가 되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사개특위, 정개특위도 일단 연장을 해서 더 논의를 하는 걸로 여야 간에 일정 정도 좀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청와대에서 야당을 건드렸던 이른바 야당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어떤 정치적 비난과 좀 탄압하는 것으로 비춰졌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강기석 주석이 가서 좀 고개를 숙인 모양새가 됐으니까 좀 이제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는 이제 경제청문회에 대한 예. 한국당 요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강기석 주석도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청와대는 언제든 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도 여야 간 일정 정도 합의가 되고 경제 실정 청문회인지 경제 청문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실제로 국회가 열리면 상임위가 다 열립니다. 그러면 기재위가 열리면 기재위의 기재부총리가 나오거든요. 좀 따져 물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정무위 열면 정무위에서 청와대 일자수석 불러가지고 일자수석한테 따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상 경제청문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 빈손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한국당이 생각하기 나름이고 지금 너무나 지쳐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물론 저는 여당이 또 먼저 손을 내밀지 않고 그동안에 넓은 포용으로 야당을 끌어왔지 않은 건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대목에 와서는 야당도 이 정도의 체면치를 가지고는 들어가주고 들어가서 싸우고 들어가서 경제실정을 비판하고 들어가서 여당을 비판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가장 문제는 2달 넘게 이제 국회가 정상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시 국회 소집을 두고 이번 주말까지 기다리겠다고 못을 박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도 바른미래당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방식이 됐든 국회가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이 어쨌든 배수의 진을 친 것 같습니다. 한국당이 오든 안 하든 예. 국회를 열겠다는 건데, 근데 바른미래당 사실 혼자 힘으로는 국회를 열 수 있는 거 못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다 국회 여는데 동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걸 막고 있어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을 빼고 다른 사당이 합의해서 국회를 열자는 겁니다. 저는 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바른미래당까지 돌아섰다. 뭐 이렇게 그렇죠. 봐야 그렇게 되는 봐야 거죠.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이 사실은 어제도 나경원 원내대표 만나서 또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도 성과가 없이 끝났거든요. 또.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나 아니면 지도부, 자유한국당의 지도부가 국회 여는 문제에서 자꾸 다른 이유를 대면서 자꾸 뒤로 차일피일 미루니까 네. 더 이상 이걸 기다리는 것은 국민에게 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말씀이죠. 국회의원이라면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지금 뭘 원하고 있습니까? 민심을 위해서 국회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법안 하나 처리도 못하고 계속 밖에서 저렇게 하면 세비는 다 받아가면서 하는 일 없는 이런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화가 날 대로 나 있는 상태고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대표도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물론 여러 가지 명분에서 얘기하고 또 주장하는 게 있지만 일정 부분 그게 받아들여지고 합의문도 합의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거 100% 다 합의를 받아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있으면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서 절충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정 부분 합의하고 네. 대원칙은 국민들이 국회가 빨리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거라고 하면 그걸 위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를 이끌는 게 필요하다. 만약에 이번에 다음 주에 만약에 바른미래당까지 다 합의해서 자유한국당 빼고 국회가 열려보세요. 그 비난이 다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또 그 비난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정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두 번째 한 랭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